광화 여러분, 조광로입니다. 오늘은 의학대학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고찰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의학대학교 의대 정원은 2000년대 초에는 한 3,200명 선이었어요. 3,200 뭐 몇십 몇 명이랬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2000년 초에 2003년인가 4년에 200명을 줄여서 3000명 선이 돼요. 3024명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그 뒤로 한 지금 2025년이 되기까지 20여 년 넘게 정권이 이제 몇 번 바뀌면서도 모든 정권이 그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의사들의 뭐 3일 굶은 똥개 그것처럼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 광분에 누구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절대 죽어도 이렇게 해서 못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좋아하지 않지만, 그의 가장 큰 업적을 하나 말하라면 이제 의대 정원 확대죠. 그것도 뭐 쪼잔하게 뭐 몇십 명, 몇백 명.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한 400명 의대 정원 늘린다고 했다가 거의 뭐 그 의사들이 칼 들고 와서 찔러 죽일 뻔했어요. 그 정도였는데 2,000명 증원을 시도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후퇴했지만 1,500명대의 의대 선발 정원이 늘어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 한 4,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뭐 풍전등화처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직전이긴 한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의사들하고 이제 의대생들 일당들이 이제 늘어난 의대 정원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놈들은 아예 올해 의사를 1,500명 더 뽑았으니까 내년에는 안 뽑아야 된다, 막 이런 개소리를 하는 그 일당들도 있어요. 아무튼 의대 정원 늘리는데 아주 그냥 거의 뭐 신념을 갖고 난리들을 치고 있죠. 제 의견의 결론을 미리 서두에서 말씀드리면, 의대 정원의 증원은 시대의 요구였고 사회적으로 필요했던 개혁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계속 유지되더라도 이 의대 정원이 확대된 거는 유지되어야 되고 오히려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랑 의대생들, 뭐 의료계 관련 이 일당들이 내년 의대 선발 정원을 줄이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4월 말에 이제 고시가 되면은 이제 그대로 내년에 뽑는 거예요. 내년에는 의대 몇 명 뽑을 거야를 4월 말에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거를 알고 공부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게 4월 말까지 의대 확대된 정원이 줄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기울여서 막 이렇게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의사는 이제 누가 되어야 하고 몇 명이나 있어야 되나,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의사가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첫째, 똑똑해야 합니다. 똥멍청이가 이제 의학을 공부했다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있죠. 그렇다고 막 초천재급의 사람만 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한 학생이 1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의대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의대 정원이 그만큼 적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반에 한 50명이 있으면은, 저 때는 50명이었고 지금은 20, 30명이지만 뭐 한 4, 5명 정도는 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머리가 되고도 남아요. 뭐 엄청 똑똑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게 똑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심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심신, 마음과 몸이. 일단 몸이 불편한데 그런 어려운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남을 보살피기가 쉽지 않죠. 의술을 펼치기가. 근데 또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드라마 내용도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의사가 엄청 똑똑한 거야. 뭐 보통 그런 설정이잖아요. 근데 이 의사가 또 좀 사이코패스야. 그래서 사람을 교묘하게 죽여. 여러분, 실제 사례로도 우리가 막 의사 생활을 평생 뭐 4, 50년 동안 하면서 할아버지 의사, 뭐 할머니 간호사가 막 수십 명, 수백 명을 몰래 죽인 거야. 막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막 그냥 오늘 내일 하는 분이지만 막 주사약 나서도 죽이고, 막 이런 시절가 실제로 있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아프거나 막 뭐 심약한 사람이 피 보면 기절하는 사람이 의사는 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음과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마음은 이 의술을 펼치는 의사라면 가져야 되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새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그 함익병 의사님 있잖아요. 피부과 의사님. 그분이 그 유튜브 짤에도 있지만 의사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아라.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의사를 해서 의술을 펼치는 건. 니네 병원 와서 외래오면은 5,600원 내는 환자일 뿐이다. 뭐 그 돈 내면서 무슨 큰 서비스를 바라냐 이러는데 솔직히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도 주장하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러면은, 야, 다른 사람들, 다른 직종들도 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왜 니네만 이렇게 적은 사람이 의사가 돼야 돼? 우리들 정원 늘려서 의사 늘려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품질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적어도 돈의 눈이 멀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이 의사가 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죠. 아닌 척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뭐 사이코패스란 걸 알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의사는 몇 명이나 있어야 적절할까요? 또 그 전에 의사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이건 일단 한국에서 의사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일단 한국에서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럼 왜 돈을 많이 버냐? 의사의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부연하고 증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한 사례만 들자면 이제 의사 숫자가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 소속 국가와 비교할 때 60%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는 단체의 주장이 실린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검색창에 한국 의사수 부족 치시면 관련 글이나 동영상이 넘쳐나니까 참고하세요. 아무튼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소득이, 벌이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주요 대학에 이제 법대가 없어지고 로스쿨이 생겼지만 20여 년 전 제가 대학 입시를 치를 때도 그렇고 몇십 년 동안 문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는 법대에 진학했고 이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의대를 갔습니다. 왜? 여러분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붙으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개인이 입신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이고 그에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부 또한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사람들이 우와 인정하고 우러러 봐주고 돈도 왕창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법대를 가는 거였죠. 의대 두말할 것도 없죠. 제 이제 의료계 종사자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야, 의사는 진짜 병신이어도 그냥 1,000만 원은 버는 것 같아요, 월에. 예. 근데 여러분, 로스쿨이 이제 2009년에 최초 설립된 후로 16년이 지났는데, 변호사 자격증의 선호도는 의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졌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2000년에 사법고시 최소 합격 인원은 300명 선이었어요, 300명. 그리고 이제 이게 매년 그 해 이후로 100명씩 늘어나서 2007년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 우리 방정열 변호사가 사법고시를 합격할 때는 그 당시에 최소 합격 인원이 1000명까지 늘어납니다. 1000명. 1년에 1000명이 사법고시를 합격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로스쿨 이후에는 매년 시행하는 변호사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이 1500명으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만 해도 매년 300명밖에 늘지 않던 변호사가 지금은 매년 15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5배 가는 거예요. 5배. 근데 의사는 3200명이었는데 200명 줄여준 거를 그대로 지금 20년 넘게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아주 적은 수가 그대로 유지됐는데 변호사는 뭐 널린 게 변호사니까. 그리고 단순히 의사 변호사만을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시, 이제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전문 자격증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것들도 2000년 이후에 적게든 많게든 그 선발 최소 인원을 늘려온 게 사실입니다.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게 뭐 굳이 그렇게 적은 사람이 필요한 일이 아니고 더 그 능력이 돼서 뽑힌 사람들이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관련 자료 있으면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하냐? 적절한 인원이 필요하죠. 그럼 적절한 인원은 얼마냐?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만큼이면서 또 의사를 직업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적절히 먹고 살 만한 숫자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적절이란 단어가 중요한데, 아무튼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의사는 자신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의사가 되면 돈을 존나 잘 버니까요. 예, 적으니까. 그리고 의사가 시골이나 지방에 가서 의사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공공의료시설에 취업하려 하지 않는 현실을 들 수 있습니다. 도시에 아무리 의사가 많다고 해도 충분히 비벼서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만큼 의사가 많지 않아요. 적어요. 한편으로는 의사들은 저렇게 의사 숫자를 늘릴 거면 우리도 열심히 일한 만큼 돈 벌 수 있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및 자율계약제 도입으로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해 주기를 많이 바라고 있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감기 치료 받으러 가면 한 돈 5천 원 내지만 이제 그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병원이 할 필요가 없으면은 감기 의사 한번 만나면 10만 원이요. 주사 한 방 맞으면 2만 원이요. 뭐 10만 원이요. 이렇게 뭐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 그렇게 해달라는 거고, 또 사실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자잘한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가는데 큰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배경에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우수한 의료인들 덕분이죠. 이건 따로 다뤄야 하는 문제지만 이제 공공의 영역에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절대로 풀려서 시장 경제 체제의 논리에 지배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연지정제를 풀어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반대로 이제 오히려 의사들에게 이제 카운터로 핵펀치를 제대로 꽂았죠. 훌륭하신 분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의대 정원을 그냥 한 방에 확대한 건 정말 진짜 길이길이 칭찬해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또 이제 이게 의료 수가나 이런 거는 또 좀 올려야 하는 게 맞고, 결국에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비와 그 요율이 좀 오르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월급에서 떼가는 돈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정도 해야 이제 우리가 지금 받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최소한 비용이 될 건데, 요것도 뭐 별도의 이야기로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의사가 된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럼 그 의견과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세요. 다만 정당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대다수가 생각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무척 어려웠지만 우리의 무대뽀 대통령 윤석열 씨가 이렇게 한방 해주셔서 다행이죠. 이럴 때 보면 이제 독재의 긍정적인 면도 사회에 필요할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2025년 3월에 약 4,500명의 의대 신입생이 입학했는데, 또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가관입니다. 제가 이 일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 의사가 되려고 의대에 온 머리 좀 돌아가고 또 집 좀 사는 애새끼들이, 뭐 가난한 집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휴학을 하는 겁니다. 단체로. 왜? 의대 정원 줄이라고. 의사가 적어야지 내가 의사 됐을 때 돈 많이 버니까. 와,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여러분? 아니, 지들이 그 정원이 확대돼가지고 그 혜택을 받아서 의대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4,500명 중에 1,500명은 원래 의대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뭐 멍청해서가 아니라 다른 애들이 너네보다 시험을 더 잘 봤을 거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근데 늘어나서 들어왔는데, 들어와 놓고는 난 일단 안전한 성에 일단 들어왔으니까 이제 문 작아. 문 닫어. 아니, 문을 작게 만들어. 그래서 뭐 조금만 못 들어오게. 뭐 의사한테 대단한 성인군자의 희생을 기대하지 말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건 진짜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 주요 대학에서는 신입생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휴학하면, 입학하자마자 휴학을 하면 제적시키겠다고 했죠. 당연한 대처죠. 여러분, 의대 들어와서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해 나가야 국가적인 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네가 의대에 들어와서 의사가 되도록 해야지. 나중에 이제 죽는 의사, 어떻게 없어지는 의사 있으면 네가 그 자리를 채우고 사람들을 진료를 보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해. 의사 숫자 많아서 안 해. 이 짓거리 떨어. 아니, 참네. 난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나 빼고 의사는 조금만 있어야 돼. 니들이 아파서 죽던지 말던지 그건 내 관심사 아니야. 내가 의사지?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
존나 영악한 씨발 새끼들이네.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기가 힘들었을까요? 뭐 대학교 정원 늘리는 거 뭐 교육부랑 뭐 이건 의대니까 뭐 보건복지부랑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산 받아서 대통령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의대 증원을 늘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랑 입법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뭐 대부분 행정부 쪽이 더 크지만, 뭐 행정부 그 자체인 윤석열이가 저렇게 한 방에 일을 지르니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긴 했는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뭐 보건복지부에서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그거에 대한 뭐 이유와 또 순차적인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보고서를 또 긴 시간 들여서 써야겠죠. 그럼 또 그게 이제 또 입법부에는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논의되고, 의사 늘려야 된다 그러면 뭐 늘릴 필요 없다, 적다, 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없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관련해서 또 이제 그거 진행하는 예산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어쨌든 이 보고서라든지 정책이 국무회의까지 올라가는 그 긴 시간 수탄 과정을 겪어서 대통령이 그래 의대 정원 늘려야겠네, 좀 늘리는 쪽으로 해봐 보건복지부 장관, 이러면 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 공무원이 또 뭘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이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들에게나 또 보건복지부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말은 그냥 간단한데 지위와 돈이에요. 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는 똑똑합니다. 그리고 돈도 있습니다. 아주 영악하고 지독해요. 그런 사람들이 로비를 하고 힘을 쓰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의사가 느나 마나 뭐 나는 뭐 병원 가서 힘든 거 없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은 의사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엄청난 빌런의 자격을 갖췄습니다. 일단 이기적으로 똑똑하고요, 또 돈을 가졌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상대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뭐 우리가 의사를 적으로 지적하고 싸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요거 일단 명심해 두세요. 여러분, 의사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재작년에 이제 고작 한 달 미국을 다녀오긴 했는데, 저도 이제 주워 들은 이야기지만 뭐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지만,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생이 공과 대학을 간다 그러면 그래 좋은 선택이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잠시만요. 또 아니면 이제 뭐 의대를 간다 그러면 뭐 또 그 의대를 가나 보다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공부 잘하는 애가 의대 안 가고 공대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하는 짓이야 이러겠죠. 미쳤냐 이러겠죠.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의사가 돼도 어느 정도 성공을 보장받는 것 같지만, 공대를 가도 충분히 그 정도의 대우나 보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뭐 의사 숫자를 늘려서 달에 수천만 원 버는 의사 수입을 떨어뜨리면 공대를 가지 않을까? 이런 얄팍한 수를 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각종 분야에서 서비스가 개선되기 위해서 인원 확대가 필요하고, 실제로 의사를 뺀 다른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원이 늘어난 게 사실인데, 왜 너희 의사만 무는 그 만화 원피스에서 소수의 절대 권력을 누리는 귀족이 있어요. 그 천룡인이라고. 니들이 무슨 천룡인도 아니고 왜 그러냐는 이야기예요. 요새 변호사들 보세요. 뭐 어디 뭐 시장에 뭐 카페 차려가지고 커피 팔면서 무료 상담 해준다. 뭐 별의별 새로운 영업 전략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가 혜택을 보게 되죠. 아주 예전에는 사법고시만 붙으면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잘 나가더니 꼴 좋다 이런 심보로 볼 게 아니라, 이게 법조인이 늘어나니까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한 비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접근성이 높아져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사도 똑같은 거고,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의사가 숫자가 늘어나면 의사의 평균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뭐 뻔한 결과입니다. 버는 게 줄겠죠. 근데 그런다고 의사가 뭐 갑자기 굶어 죽거나 하지 않잖아요. 의사가 뭐 귀족이라 품위 유지를 위해 남들보다 꼭 많은 돈을 벌어야만 하는 선민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는 공부를 오래 하고 뭐 또 수련의 기간에는 돈을 못 벌고, 여러분 다른 직업들도 충분히 그렇게 그런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요. 뭐 저 정도 의사 늘어도 충분히 선망받는 직업일 거고,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꼭 양반 걱정 머슴이 한다고
그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지금 보세요. 이제 작년에 의대 정원 늘린다고 했을 때 우리 뭐 흔히 말하는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나 또 좋은 대학교에 공대나 자연과학대 다니던 애들이 의대 가겠다고 휴학하고 재수하는 꼬라지를, 이게 뭐 이런 나라가 이게 정상인 나라 꼬라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의대에 똑똑한 사람이 가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똑똑한 사람이 뭐 공대에도 가고 자연과학을 연구하러 갈 수 있어야 그게 이상한 선택이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우리나라에 공대에 진짜 훌륭한 인재가 가서 뭐 반도체가 됐든 뭐 다른 자연과학 분야의 뭐 소재가 됐든 그런 데가 발전해서 산업이 발전해야지 솔직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더 이익이지. 이거는 뭐 다 의사야. 물론 뭐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성형수술하러 와서 돈 쓰고 가는 것도 뭐 외화벌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건 비교할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의사한테서 뭘 뺏으려는 게 아닙니다. 경쟁과 공익의 절묘한 공존을 위한 변화를 하자는 겁니다. 변화를. 너무 두서없이 얘기해서 이제 적기는 했는데 결론을 간단하게 내보겠습니다. 의사가 적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의사가 돈을 많이 법니다. 아주 많이 잘 법니다. 뭐 못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좋은 건 실력 좋은 의사들과 국민건강보험 덕이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와 더불어 많은 개혁과 변화도 동반돼야 한다. 똑똑한 애가 공대도 갈 수 있어야 한다. 꼭 의대만 안 가도 된다. 좋은 의사를, 착한 의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경쟁 없는 의사를, 그런 터전을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요렇게 하기가 의사가 야가 빠져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다. 윤석열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유지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신 차리고 위정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행동해야 한다. 한 줄 평.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시대가 호출한 필연적인 흐름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튼 이거 잘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좀 더 의미 있는 얘기 좀 정리 좀 잘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광바.